못 찾죠. 왜? 인간은 자기 합리적인 동물이잖아요. 맨날 뭐 놀아도 난 회사를 위해서 놀았다 이거야. 답이 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자기 자신이 그만두게 된 이유는 스스로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. 예. 그런 비즈니스 분야는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비즈니스 분야가 많기 때문에 예를 든다면 뭐 정보통신, 근데 최고의 회사잖아요. 그러면 그런 노하우를 필요한 회사가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런 데서는 당연히 도움을 요청하겠죠. 그 외에 제조업체 중에서도 이제 뭐 기술이나 뭐 이런 노하우를 가진 사람들은 하청이라기보다는 관계 회사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이제 한 2, 3년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러면 또 그 다음 사람이 나오잖아요. 그럼 또 그 사람을 불러야죠. 한국에서 5년, 10년 어떻게 합니까? 이거는 뭐 반드시 그렇게 해라는 것보다는 필요로 해서 순리대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다른 눈으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. 예. 일단 그만두게 되면 차도 없어요. 그 다음에 돈도 그렇게 많이 받지도 못해요. 그리고 나갈 곳이 없다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천당에서 지옥으로 가는 느낌이에요.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. 물론 스스로 사직서를 던지고 나가는 사람은 다르겠죠. 근데 내가 이 회사에서 계속 다니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그만두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죠. 뭐 집사람이 좀 몸이 안 좋아서 이제 같이 뭐 다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고, 그리고 이제 헤드헌터를 통해서 또 새로운 회사 들어가서 제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충분히 또 후배들에게 전수해주고, 그리고 또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서 솔선수범하다 보니까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하는 거죠. 아, 그런 데서 많이 배웠구나. 그래서 이 배운 걸 중소기업에다가 잘 전수해서 이 중소기업도 중견기업이 되고 더 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그래 도와줘야 되겠다, 이런 생각으로 아주 즐겁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. 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헤드헌터로 통해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. 자, 그러면 첫 번째, 이 그룹 출신들의 임원들은 과연 어떤가, 뭐 능력이 있는지 평가하지 않겠습니까? 그런 측면에서 점수를 작게 받으면 다른 그룹에 비해서 기회가 적어지는 거죠. 두 번째, 헤드헌터들은 그 사람의 평판을 조사해요. 그 회사에서 뭐 했냐, 어떻냐. 근데 물론 100% 정확하게는 조사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기존의 직원들이 얘기를 해주죠. 이 사람은 뭐 도전적이었고 뭐 정말 열정적이었다. 이 사람은 맨날 밑에 놈만 달달 볶았다. 이 사람은 위에 딸랑딸랑 하면서 자기 것만 챙겼다. 뭐 직원들이 평가하지 않겠어요? 그래서 그런 걸 조사한 다음에 나름대로 뭐 조그만 회사든 큰 회사든 추천해 주기 때문에 조직에서도 정말 제대로 생활하지 않으면 헤드헌터도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. 제가 평판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고 헤드헌터들이 연락이 많이 와서 면접도 많이 보고 갈 기회도 많았지만 그래도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, 돈보다는 스트레스, 그쪽으로 포커스를 둬서 이제 회사를 선택해서 가게 된 거죠. 차이는 아주 심하죠. 자, 큰 기업은 솔직히 대표이사가 무능해도 상관은 없어요. 물론 밑에 직원들 의견을 잘 수렴해서 방향을 정해주면 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우수 인재들이 많지 않습니까?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서베이를 통해서 나름대로 보고서를 통해서 결제를 받고 움직이고, 그리고 문제가 되면 뭐 보완하고, 이런 게 시스템화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은 첫째, 사람이 없어요.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우수 인재를 얘기합니다. 급여 차이도 많이 나잖아요. 그러니까 우수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안 가는 거죠. 두 번째, 그러다 보니까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. 그럼 결국은 오너분이 모든 걸 다 한다는 얘기거든요. 자, 그러면 오너분이 신이냐 이거죠.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는데
문제는 어떤 방향을 정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좀 깊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뭔가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서 뭔가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대부분 이제 감으로 움직인다는 거. 그런 게 좀 답답하죠. 좀 더 공부해가지고 좀 더 찾아서 진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 없죠.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팩트 가지고 방향을 정하는 거죠. 그런 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오너 생각대로 대부분 일을 하기 때문에 틀리더라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. 훌륭하신 오너분이면 회사가 성장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오너분이면 회사가 유지되거나 쪼그라들겠죠.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현황이 오너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는 게 조금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런 걸 느낄 때가 이제 출퇴근할 때 느끼죠. 뭐 예를 든다면 뭐 좋은 차로 몰고 다녀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은 경우, 어떨 때는 차로 이동하면 뭐 직원이랑 같이 다니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혼자 가서 해야 된다는 거, 그리고 뭐 전철을 타고 가야 된다는 거, 이럴 때는 조금 그런 걸 느끼죠. 이제 대부분 과거에 이력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도전을 잘 못하죠. 근데 이제 저희 이제 동기분들이나 동료분들은 자기가 제일 잘 아는 분야가 햄버거, 커피 뭐 이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점포를 운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할 것인지 지금도 이제 찾는 분도 계시고, 저 같은 경우는 남의 밑에서 이제 일하는 것보다는 뭔가 자유로운 직업을 찾자고 해서 책을 내가지고 회사 업무를 좀 줄이고 이쪽으로 포커스를 둬서 제가 책을 냈었거든요. 아마 다양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. 과거 얘기하죠, 대부분. 그리고 현재의 현황,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남은 인생이 얼마 남았다, 뭐 돈이 다 필요 없다, 건강이 최고다, 자식 이게 최고다, 뭐 이런 얘기 하죠. 근데 이제 저는 그만두다 보니까 포커스가 좀 좁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우선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본인 스스로가 연락처를 끊죠. 뭐 쪽팔린다기보다는 불명예 제대했다는 것에 대한 뭐 나름대로 스트레스 때문에 당분간 조용히 이제 집거를 해요. 이제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조금 마음이 좀 완화되면 가장 친한 선후배, 뭐 대학교 친구, 뭐 고등학교 친구, 이 정도 선만 만나지 그 현업에 있을 때처럼 뭐 폭넓게 만나지는 않습니다. 친한 사람한테만 연락해서 자기 현황을 얘기하면서 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뭐 대화를 나눈 것 같더라고요. 아예 그냥 나이 많으신 분들은 어차피 뭐 재취업이 안 되잖아요. 이제 그런 분들은 놀러 다니고 후배들 불러서 뭐 밥 사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예.